학창시절 이후로 오랜만에 연필을 잡았는데 마음처럼 안 그려져서 속상했던 적 있으시죠? 똥손이라 그래 하며 금방 포기하셨을지도 몰라요. 남들은 쓱쓱 쉽게만 그리는데 내 그림은 왜 초등학생 낙서 같을까? 억울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미술 전공자들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사실 이것 하나로 10분 만에 그림을 프로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뇌과학에서도 증명된 아주 간단한 시각적 공식인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당장 전공자처럼 세련된 그림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진짜 쉽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이 정말 예쁘다. 손재주가 좋다. 재능이 있는 사람이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미술학원에 처음 갔을 때였어요. 옆자리 학생은 저보다 훨씬 빠르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선을 몇 번 긋지도 않았는데 이미 형태가 살아 있었고 저는 한참 동안 지우개만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억울했습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 그리지? 저 친구는 타고난 사람인가? 우리는 항상 눈을 어떻게 그릴지, 코를 어떻게 그릴지, 머리카락을 어떻게 표현할지만 고민합니다. 그런데 전공자들은 시작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눈과 코를 보지 않습니다. 머리카락도 보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 얼굴을 하나의 큰 도형처럼 단순하게 바라봅니다.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 뇌는 작은 정보를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반대로 여러 개의 정보를 하나의 큰 덩어리로 묶으면 훨씬 쉽게 이해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청킹이라고 합니다. 전화번호를 외울 때를 떠올려 보세요. 010-1234-5678 이렇게 붙어 있으면 외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010-1234-5678 이렇게 끊어 놓으면 훨씬 기억하기 쉬워집니다. 정보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뇌는 훨씬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림도 완전히 같습니다. 초보는 얼굴을 보면 하나씩 따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하기 전에 뇌가 과부하됩니다. 반대로 전공자는 처음부터 얼굴 전체를 하나의 큰 덩어리로 봅니다. 순서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림이 안정적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공자의 그림을 보면 선을 잘 그려서 잘 그려 보이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공자의 선을 자세히 보면 의외로 삐뚤삐뚤한 경우도 많습니다. 스케치 단계에서는 선이 여러 번 겹쳐 있기도 하고 지워진 흔적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림은 잘 그려 보입니다. 왜일까요? 큰 형태가 이미 맞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은 생각보다 디테일보다 전체적인 형태를 먼저 인식합니다. 멀리서 사람을 알아보는 것도 얼굴의 주름 때문이 아니라 전체 실루엣 때문이고, 멀리 있는 자동차를 알아보는 것도 바퀴에 있는 디테일 때문이 아니라 전체 형태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각은 항상 큰 구조를 먼저 처리한 뒤 작은 정보를 나중에 확인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큰 덩어리만 제대로 잡아도 그림은 순식간에 안정감이 생깁니다. 반대로 아무리 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정성껏 그리고 눈동자를 반짝이게 표현하고 명암을 열심히 넣어도 큰 형태가 틀어져 있으면 사람들은 그림을 보는 순간 어딘가 어색하다고 느낍니다. 이유를 설명하지는 못해도 뭔가 이상하다 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결국 미대생들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꼼수는 엄청난 기술이 아닙니다. 작은 것을 그리기 전에 큰 것을 먼저 보는 것. 이 단 하나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원칙 하나만 익혀도 같은 실력이라도 그림은 훨씬 안정적이고 프로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왜 우리는 처음부터 큰 형태를 못 볼까요? 이건 의지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관찰력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뇌가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사람 얼굴 사진이 있습니다. 눈만 보세요 라고 하면 어떨까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실패합니다. 눈을 보려고 해도 코가 보이고, 입이 보이고, 머리카락도 보이고, 얼굴 전체가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반대로 얼굴 전체만 보고 눈은 보지 마세요 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번에도 어렵습니다.
우리 뇌는 필요한 정보만 골라보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초보는 그 정보를 한 번에 그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얼굴 하나를 그리는데 눈썹의 각도, 속눈썹, 눈동자, 코끝, 입술, 머리카락, 주름, 명암까지 전부 동시에 신경 씁니다. 그러니 연필을 잡자마자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이 질문이 계속 반복됩니다. 눈은 얼굴 안에 있는 작은 요소일 뿐입니다. 얼굴 자체가 틀어져 있는데 눈만 아무리 예쁘게 그려도 결국 이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독학은 이 순서를 거꾸로 배우게 됩니다. 유튜브나 SNS를 보면 멋진 타임랩스 영상이 정말 많습니다. 영상은 대부분 눈동자부터 시작합니다. 속눈썹이 생기고 머리카락이 생기고 명암이 들어가고 순식간에 작품이 완성됩니다. 그걸 본 초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림은 저렇게 그리는 거구나. 그런데 사실 그건 완성 과정을 보기 좋게 편집한 영상일 뿐입니다. 실제 전공자들은 카메라를 켜기 전 이미 큰 형태를 수없이 확인했고 중심축을 잡고 비례를 맞추고 도형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먼저 끝낸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과정은 빠져 있고 가장 화려한 과정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는 사람은 결과만 따라합니다. 하지만 원리는 배우지 못합니다. 이 상태에서 아무리 디테일을 추가해도 사람들은 그림을 보는 순간 어색함을 느낍니다. 반대로 큰 형태가 정확하면 어떨까요? 디테일이 거의 없어도 그림은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유명 화가들의 스케치를 보면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 몇 개밖에 없는데도 사람처럼 보이고 동물처럼 보이고 공간감까지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디테일을 그린 것이 아니라 구조를 그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디테일은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아닙니다. 디테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순서가 있습니다. 디테일은 그림을 좋게 만드는 요소이고 구조는 그림을 맞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맞지 않은 그림은 아무리 꾸며도 어색합니다. 하지만 맞는 그림은 아직 덜 완성했어도 이미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이 차이가 바로 초보자와 전공자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전공자는 잘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순서 하나만 바뀌어도 그림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그림을 시작할 때 단 10분 만에 그림이 프로처럼 보이게 만드는 공식은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도 가장 먼저 사용하는 3단계 그림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창한 기술도 아니고 특별한 재능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단순해서 많은 분들이 무시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 하나만 제대로 익혀도 그림은 훨씬 안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어떤 대상을 그리던 항상 3단계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도형입니다. 사람을 그리던 동물을 그리던 절대로 처음부터 그리지 않습니다. 먼저 도형으로 바꿉니다.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도형으로 보면 너무 못생겨 보이는데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원래 못생겨 보이는 게 맞습니다. 도형은 예쁘게 그리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방향과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 만드는 지도입니다. 완성작으로 가기 위한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초보자는 이 설계도를 건너뜁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두 번째는 비례입니다. 도형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예쁘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초보자는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훨씬 길고 전공자는 그림을 보는 시간이 더 깁니다. 연필을 움직이는 것보다 멈춰서 비교하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림은 생각보다 그리는 능력이 아니라 비교하는 능력입니다. 왼쪽이 더 긴지 오른쪽이 더 짧은지 기울기가 맞는지 각도가 틀어졌는지 이런 비교가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을 보면 손이 빠른 것이 아니라 눈이 굉장히 빠릅니다. 연필보다 눈이 먼저 움직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에 디테일을 넣는 것입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대충 그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진하게 그리면 수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전공자들은 처음에는 아주 가볍게 언제든 지울 수 있는 선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조금씩 선을 정리합니다. 그 다음엔 명암, 그 다음엔 질감, 그 다음엔 디테일. 순서가 항상 같습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그림이 훨씬 편해집니다. 예전에는 어디서부터 그려야 하지? 라는 고민이 있었다면 이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형부터 비례 확인, 디테일, 항상 같은 순서입니다. 그래서 긴장도 줄어들고 실수도 훨씬 줄어듭니다. 실력이 가장 빨리 늘었던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재능이 있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매번 같은 순서를 반복했던 분들이었습니다. 도형을 먼저 그리고 비례를 확인하고 디테일은 끝까지 참았습니다. 오늘 영상 제목을 미대생들이 숨겨온 꼼수라고 지은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사실 숨긴 적은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화려한 결과만 보느라 가장 중요한 시작을 놓쳤을 뿐입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은 특별한 손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들고 작은 것보다 큰 것을 먼저 보고 그리는 것보다 더 많이 관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부터는 그림을 시작하자마자 눈, 코, 입부터 그리지 마세요. 딱 10분만 투자해서 도형, 비례, 디테일 이 세 가지만 지켜보세요. 아마 여러분도 놀라실 겁니다. 내 실력은 그대로인데 그림이 왜 갑자기 훨씬 잘 그린 것처럼 보이지?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더 이상 손재주에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고 그리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는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그림 기초 연습법과 기초 드로잉 루틴을 정리한 영상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혼자 시행착오를 반복하기보다 그림의 원리를 차근차근 익히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그림 생활을 응원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